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관설이 장인순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에 의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5장 실행과 현실 인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실행과 현실 인식에서 알아야 할 사항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선 실행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 다음 실행의 문화, 행동의 문화, 솔직함의 문화, 마지막으로 숫자를 통한 현실 인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실행이란 사전적 의미의 실행은 실제로 행한다라는 의미와 컴퓨터를 명령어에 따라서 작동시키는 일을 일컫습니다. 실행은 계획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에서 실행이란 계획을 성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실행이 경영에서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공부 계획표만 짜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겠죠? 이와 같이 앉아서 계획을 10시간 동안 짠다고 해서 성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을 성과로 전환하기 위해 실행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치 창출, 사업 모델, 전략, 조직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짜는 일에 속합니다.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계획은 아무리 좋아도 계획일 뿐이고 좋은 계획이더라도 막상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개인이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천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조직이 실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행의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3가지로 명확한 목표, 목표 달성 정도 측정, 명확한 책임 등이 있습니다. 일단 조직의 모든 개개인이 전반적인 전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다음, 그러한 목표의 달성 정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것을 바탕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이루어져야 강력한 실행의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실행의 문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현실 인식도 필요합니다. 경영자는 조직이 현실을 직시하고 또 이를 해결하도록 강요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영자에게 나쁜 소식을 숨기고 좋은 소식만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어렵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의 발표자는 성공과 실패,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모두 명확하게 요약하여 발표하고 발표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명확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발표자와 논쟁을 벌일 때 그 조직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목표와 수행 기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며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회의실을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강력한 실행의 문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행의 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관행이 2가지 있습니다. 바로 행동의 문화와 솔직함의 문화입니다. 먼저 행동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동의 문화란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만들고 관료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관료주의란 외부로부터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는 관료들의 업무 행태로 어떤 일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핑계나 이유를 대면서 문제가 안 생기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업무 방식을 말합니다. 땅에 엎드려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는 복지부동적인 업무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관료주의 조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나오는 반응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야. 우린 그럴 만한 자원이 없어. 그 전에 이미 다 해본 거야. 이런 반응이 계속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관료주의는 일을 수동적으로 할 뿐 뭔가 이루려고 시도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업무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의 문화가 잘 이루어지는 최고의 회사들은 수시로 바뀌는 임시 프로젝트 팀 태스크포스나 임시 연구개발 조직을 만들어 일단 그 일이 실행이 되고 완수되도록 합니다. 행동지향적인 성향을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실행의 문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지향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초우량 기업을 찾아서라는 책에서 토마스 피터스와 로버트 오터만은 탁월하고 혁신적인 회사를 구분해주는 8가지 특징 중 첫 번째로 행동지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행동지향적인 기업들의 일반적인 운영 절차는 먼저 실행해라, 그 다음에 문제점을 고쳐라, 그리고 또다시 시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분석적이었지만 분석마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석마비란 지나치게 문제를 정의, 연구, 분석만 하느라 정작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실패를 두려워해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석마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경영자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에게 칭찬과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뀌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패를 하더라도 과도하게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과감하게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행동 지향성을 만드는 핵심은 실험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일을 회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의 새로운 개념을 시험해 볼 방법을 찾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분석도 중요하지만 먼저 실행하고 부딪힌 문제에 대해 고치고 다시 또 실행해야 합니다.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다시 말해 실패가 두려워 분석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한다면 끝내 아무런 진척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행의 문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관행 두 번째, 솔직함의 문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함의 문화를 알아보기 전 먼저 스톡데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톡데일은 베트남 전쟁 당시 가장 높은 계급의 미군 포로였습니다. 8년간의 혹독한 포로 생활 동안 20여 차례의 고문과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끝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어떻게 견뎌냈느냐라는 질문에 끝내 석방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지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금방 석방될 것이라고 믿던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은 포로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오히려 쉽게 지치고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역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 대응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반면 조만간 일이 잘 풀릴 거라고 낙관하면 무너지고 만다는 희망의 역설을 뜻합니다. 즉 앞에 닥친 힘든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스스로의 다짐과 일이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동시에 가져야 장기간에 걸친 문제도 해결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통해 실행을 위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에서 솔직함이란 투명성, 무결점, 정직, 완전 공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솔직함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을 갖되 희망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현실을 직면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솔직함의 문화입니다. 솔직함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이유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보의 흐름은 조직이 얼마나 사실만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경쟁, 문제 해결, 혁신, 도전, 목표 달성 등에 있어서 조직의 능력이나 조직의 지능은 정보의 흐름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렸습니다. 조직에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의 어려움,
경영자가 정보를 권력의 원천으로 독차지하려는 경향, 그리고 매몰 비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란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할 때 메시지에 색깔을 입히고 안 좋은 소식을 완화시키거나 돌려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은 경영자가 정보를 권력의 원천으로 독차지하려는 경향입니다. 경영자가 희소성이 있는 정보를 혼자 소유하면 자신의 존재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또는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사업 내용,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나 이해관계자에게 공시하여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은 매몰 비용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거나 실패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전달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몰 비용은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된 시간과 돈에 대해 아까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진행 중이던 핵심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는가에 대해 결정할 때도 매몰 비용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방해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자가 항상 솔직함을 강조해야 하고 나쁜 소식을 듣는다 해도 이를 냉철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경영자는 항상 좋은 소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하게 하여 직원들이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어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솔직함의 문화를 만들어서 현실을 직시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숫자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지표를 이용해야 할까요? 숫자를 이용하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할 수 있고 현실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실행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숫자란 수익, 비용, 이익, 현금 흐름과 같은 지표를 뜻하는데 가치 창출과 전략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어느 조직에서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현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수익성이 낮다는 막연한 말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다 라는 숫자를 통해서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을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며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나타냅니다.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황이란 어떤 현상이 일어난 배경을 의미하며 똑같은 숫자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분기 영업이익률이 3%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상황적 요인이 반영된다면 이 영업이익률 3%라는 지표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쟁 기업의 이익률이 1%인데 우리 기업의 이익률이 3%라면 수익성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잘했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전분기 적자였는데 이익률이 3%라면 적자에서 수익을 내도록 끌어올렸으니 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분기 영업이익률이 5%였는데 이익률이 3%라면 나빠진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숫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므로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숫자를 왜 계산하는지 파악하고 그 숫자가 갖는 의미에 대한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단력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험을 통해 숫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숫자의 상대적인 크기 혹은 적절한 크기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합니다. 두 가지의 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률이며
즉 영업 마진을 의미합니다. CEO의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마진이 많고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이 적고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가 갖는 독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률이 낮으면 경쟁이 치열해 가격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부채 비율은 채무 상황 능력에 비해 얼마나 과도한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경험을 통해 크기에 대한 감각을 기른다면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면 부채 의존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150% 정도면 보통 200% 이상이면 재무적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사업 모델이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어 고객에게 원하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면 수익으로 나타날 것이고 가치 창출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면 비용이나 원가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쟁자와 차별하는 방법이 의미가 있다면, 즉 전략이 우수하다면 이익이나 현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 창출과 전략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수익, 비용, 이익과 현금 흐름은 어느 조직에서나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숫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실행은 계획을 성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행의 문화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것은 행동의 문화와 솔직함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행동지향적 조직은 과도한 분석으로 인해 실천을 미루는 분석마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숫자를 통해서 조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방식을 기반으로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숫자가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뀌기 위해서는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말 중요한 것은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곱째, 숫자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경험을 통해 숫자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좀 더 실행이 잘 되는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